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레이시 서울의 박준성 관장님 모시고 제가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관장님 그 국적이 실례지만 네. 한국인이시죠? 아니요. 미국인입니다. 아, 미국 국적이십니까? 네. 아, 그 한국말은 다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고 하시네요. 네네네. 음. 예. 그러면 주짓수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008년 9 년도부터 와. 이제 뉴욕에서 사실 처음 시작했는데요. 네네. 동시에 온라인으로 그 그레이시 주짓수 이렇게 university.com이라고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그 그레이시 유니버시티의 이제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배우면서 이제 점점 그냥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이제 직접 배우기 시작했죠. 아. 그 매력이 뭐였나요? 그 그레이시의 입문 동기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네네. 하고 있었는데, 네. 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동시에 좀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도와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서. 음. 근데 이제 그 그레이시 유니버시티 히로 헤너 그레이시 그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네. 사회적인 서비스, 이렇게 뭐 이제 아이들 학교 폭력 예방, 네. 어 군 경찰을 위한 이제 제압 기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호신술 과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목표로 하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네, '같은 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러면 그레이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네. 직접적으로 그레이시 주짓수랑 스포츠 주짓수의 큰 차이가 어떤 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반적으로 그냥 브라질리언 지우지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안 그래도 이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쪼끔 이렇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좀 풀고 싶었거든요. 아, 네네. 왜냐하면 히론 헤너 그레이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냥 브라질리언 지우지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전에 이제 체육관 이름이 그레이시 주짓수 아카데미라서 그냥 그레이시 주짓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 그래서 일단 다 같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 이렇게 그레이시 유니버시티에서는 어떻게 수련을 하냐면, 첫 8 개월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만약 싸움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랑 싸울 확률이 높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일반인 뭐 주먹, 발차기, 뭐 그래플링을 해 봤자 한 헤들럭 이런 네. 정도라고 네. 생각해서 그런 공격 위주로 이제 짧은 과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 8 개월 정도 과정인데요. 네. 그걸 먼저 배운 다음에, 사실 그거 배우고 나고 졸업하면 이제 주짓수 대 주짓수 음. 어 을 평생 수련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첫 과정 이제 그레이시 컴배트라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네.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8 개월 배우시는 그분들은 보통 어떻게 이제 음. 수업을 받으십니까?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10분 복습 시간을 가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36개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와, 예 좀 복습하기가 반복하네요. 예 카드 보면서 이제 복습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스탠딩 기술, 그라운드 기술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보시되 파트너가 좀 변수를 이런 이런 식으로 한번 주세요."라고 이제 드릴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이제 다만 스파링을 하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 목적이 이제 관장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처음에 스파링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그 자극받으면 이제 아, 예. 폭발하시죠. 그래서 그게 사실 따져 보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죠. 뇌는 싸운다 생각하고 뭐 공격당한다 생각하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주짓수라는 거는 자극받아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좀 calm down 시키고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컨버티블 하면 이제 좀 자극을 좀 덜 받은 상태에서 이제 연습하는 거고 네.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고급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스파링하면 쪼끔 더 이렇게 좀 막 폭발하는 그런 상황은 아.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레이시 주짓수 수련하시는 분이랑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체육관에 손님을 오셔 가지고 롤링을 한번 해 네. 봤었는데 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정말 그 포지션은 다 이렇게 내 주시는데 음. 서미션 받기가 정말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음. 제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좀 힘이 들어가는 네. 그런 롤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가 좀 실전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포지션을 내주면서 이렇게 실전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음음. 저는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짓수 자체라고 하면요. 이제 브라질리언 주짓수라고 하면 이제 그랜드마스터 엘리어 그레이시가 이제 만든 이유가 본인은 되게 체구가 작고 음. 이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 이제 뭐 유도, 일본식 주짓수 어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필터를 건 거죠. 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술을 모으고 이제 그레이시 또는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이제 네. 카를로스 그레이시와 아. 함께. 근데 이제 원칙이 이거였어요. 이제 상대방이 너무 강하고 세면 음. 대부분 할 수 없이 내가 밑에 눌릴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고 이제 기회가 되면 상대가 지쳐서 좀 에너지 레벨이 낮아질 때 음. 그때 이제 역습 공격으로 해서 아. 스윕,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서미션 이렇게 이런 전략 싸움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사실 포지션을 그냥 내준다는 거는 당연히 좋지는 않은 거예요. 아 네. 뭐 가드 싸움을 많이 일부러 많이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장님의 사이드 마운트 컨트롤, 사이드 마운트 공격, 마운트 네. 서미션 이런 거 이제 느껴보고 이제 배우고 싶어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타격이 있는 스파링이면 무조건 붙어야 돼요. 공간을 쪼끔이라도 내주면 이제 팔꿈치나 주먹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에서는 입장에서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네. 달라붙어야 되고 또 이제 딱 완벽한 기회일 때 나가야 escape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체력 소모가 강하고 이렇게 저희 고급 과정에서 음. 고급 과정이 한 90% 어 흔히 부르는 이렇게 스포츠 주짓수랑 아 네네.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고요. 아. 다만 주일에 하루는 이제 장갑 끼고 아 스파링을 해요. 근데 이제 MMA는 아니고요. 이제 뭐 서서 시작하면 네.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크면 이제 쪼끔 약한 사람 입장으로서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클린치를 잡고 넘어뜨리고 그라운드에서는 이제 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전략적으로 쪼끔씩 때리면서 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방어 연습하면서 이제 스파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스파링을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점이 이런 오pen 가드 또는 가드 패스 네. 싸움이 많이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서 맞습니다. 있는 사람은 뭐 발로 다리를 쪼금 찰 수도 있고 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발로 무릎을 쪼끔씩 이렇게 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만약에 뭐 오pen 가드, 해프 가드 이제 하프 가드에 들어가면 윗사람이 너무 자유롭게 때릴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가드 플레이 하기가 굉장히 좀 음. 까다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드 패스가 또 단순해지고 오pen 가드가 단순해지고 어 그래서 그런 플레이가 좀 줄어들거든요. 이제 MMA 보시면 그렇게 많은 주짓수 시합 대비에 그런 이제 오pen 맞습니다. 가드나 가드 패스가 좀 적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쪼끔 더 이제 여유가 좀 있죠. 왜냐면 가드 패스 당해도 이제 타격이라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쪼끔 더 이렇게
밑에서 이제 방어 연습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음. 또 방어를 굉장히 중요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탑에서 공격 시스템이 있다면 아래에서도 방어 시스템을 아 많이 배우거든요. 이제 네. 뭐 바깥쪽 팔 공격, 안쪽 팔 공격, 목 공격 방어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이유가 이제 작은 사람일수록 아래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대 50 이에요. 아 기술 방어, 공격. 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네 아마도 뭐 관장님이 더 잘하시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방어를 그냥 잘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혹시 이제 스포츠 주짓수에서 이제 실전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뭐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아마 주로 제가 어 그런 이제 오픈 가드 아래에 있을 때요. 네. 여러 가지 가드가 있잖아요. 뭐 스파이더 그렇죠. 가드, 라소 가드 네. 너무 많아요. 네. 뭐 셋업 가드, 베런볼로 예. 쉽게 말해서요. 저와 상대방 사이에 적어도 한 팔 거리 음. 또는 더 멀리 제 머리가 더 멀리 있어야 돼요. 아 뭐 딥 half guard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 머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운 안 좋게 그냥 맞을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러면 아 이제 가장 좀 안전한 가드가 뭐 이렇게 놀랍진 않지만 close guard 다리 묶고 머리 네. 잡고 팔 묶고요. 네.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생각하고요. 음. 네 뭐 예를 들어 스파이더 가드를 잡으면 상대가 다리로 급소를 차거나 할 수가 네. 있고요. 딥 half guard로 오면 머리가 바로 제 중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파운딩이 타격. 굉장히 아 위험하고요. sit-up guard 뭐 얼굴이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뭐 네. 무릎을 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만약 그런 가드를 사용한다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굉장히 빨리 하는 방법밖에 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실수했을 경우 네. 아니면 하면서 한 대 맞아 갖고 한 1초 동안 맹하고 있는 경우 거기서 이제 TKO로 이제 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네. 이제 일단은 히로 헬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아 받았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엘리어 그레이시가 아 말한 게 "오케이. 뭐 일본 주짓수를 배우면서 나는 이만큼을 배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었다, 내 음. 신체 조건 때문에." 근데 이제 히로 헤나 그레이시는 196에 뭐 90 킬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와. "너네들은 사실 하려면 다 할 수 있다. 뭐 심지어 더 할 수 있다. 뭐 레슬링까지 붙이고 타격까지 다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어 주짓수를 배워야 될 사람들이 사실 좀 이렇게 신체 능력이 좀 안 좋고 네. 좀 뭐 괴롭힘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음. 너네들은 요거에 집중해 달라." 그래서 이제 히로 헤나 그레이시는 그냥 이걸 지키는 그 손자들일 뿐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해서 이제 다른 이제 밑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이 커리큘럼을 쪼끔 더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다 해요. 이제 가드 할 때도 이제 스포츠 가드 챕터도 이제 있거든요. 아 스포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다양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음. "스포츠 가드를 하고 있으면 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절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음. 오히려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반면에 이걸 방어하는 법을 동시에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제 일 주일에 하루만 장갑 낄 때만 "이런 가드 했을 때 너가 이렇게 맞을 확률이 60대 4 뭐 60%다." 야. 그러면 "오늘만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어. 스위치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스위치를 키면 이제 '나를 때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주짓수를 쪼금 더 단순하게 타격이 있으면 쪼금 더 단순하게 해야 되거든요. 할 수 네.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음. 어 단순히 이렇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스위치를 끄면 뭐 마음대로 하라. like whatever you want. like 아. 벨보로 everything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판단을 할 줄만 알아라 이걸 뿐이에요. 아. 스포츠 주짓수라고 하면
보통 그레이스 주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고급 과정에서 90%가 스포츠 주짓수예요. 음. 그래서 it's the same. 굉장히 비슷해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멀리 이렇게 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첫 8 개월만 좀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예. 어. 야 이거 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아니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네. 저희가 주짓수 배울 때만 해도 사실 주짓수라는 거는 정말 매니아층 아주 극소수 그리고 방금 말씀 이제 해 주셨다시피 약간 옛날에 학폭이라든지 어렸을 때 유년기에 조금 신체적으로 약해서 뭔가 그런 네. 강함을 추구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원래 강했는데 더 강해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의 좀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일반 여자분들 뭐 학생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짓수 체육관을 찾아주시는데 이게 되게 놀랐습니다. 그 어린이를 위한 뭐 분리 프루프 뭐 성인을 위한 컴배티브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여성을 위한 임파워드 프로그램 제가 네네. 이제 너무 궁금해 가지고 한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메인 기초 프로그램이 그레이시 컴배트의 성인 기초 과정, women empowered가 이제 여성 전용 호신술 과정,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그레이시 bullyproof라고 있거든요. 바깥에서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이뤄진다 하면 그 상대방이 누굴까? 어떤 음.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일까 확률적으로? 근데 사실 주짓수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에도 그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사실 그렇죠. 서로 주짓수한다고 하면 오히려 친구를 하게 되지 이제 서로 막 길거리에서 막 치고받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좀 뭐 술에 취하든가 아니면 그냥 좀 인성이 안 좋은 음. 사람이나 친구한테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그 사람의 공격 패턴에 맞춰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뭐가 꼭 필요한지 아.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남성이 여성을 성범죄 목적으로 음. 공격했을 때 네. 예 패턴을 연구해서 20 개의 기술 15 개의 수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만든 거거든요. 네. 컴배티브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길거리 싸움, 나를 그 자리에서 해치려고 할 때 네. 가장 짧은 시간에 필요한 36개 기술을 23개 레슨으로 나눈 거고요. 아. 그 참고로 이제 여성반이 다른 이유가 이제 만약 범죄일 경우에 네. 보통 남성이 그 자리에서 이제 여성을 해치려고 하진 않거든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이제 타겟트를 하고 그다음에 네. 고립을 방어하죠. 시키고 납치를 네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지치게 한 다음에 음. 그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이제 단계별로 어떤 기술 전략이 필요한지 이제 좀 세부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과정은 사실 베이직 컴배트랑 많이 다를 게 없거든요. 음. 다만 쪼끔 더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쪼끔 하고 그다음에 또 언어적인 폭력 어떻게 이제 누가 나한테 욕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약간 말싸움으로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나를 공격할 건지 안 할 건지. 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걸 이제 좀 가르쳐 주는데요. 아이들은 또 이제 그 과정을 컴배트처럼 한 8 개월 정도 하면 블랙벨트 클럽이라고 이제 성인 마스터 사이클이랑 고급 아. 반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또 스파링도 하고 뭐 스포츠 주짓수, 주짓수 대 주짓수에 쪼금 더 포커스를 하면서 음.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대중화 이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네. 뛰어난 운동 실력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더블 레그도 이렇게 잡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좀 할 수도 있고 뭐 잡고 스프롤하면 이렇게 스핀해서 이제 등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기술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자꾸 그냥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쪼끔 배우기 쉽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좀 간단한 베리에이션부터 음. 먼저 가르쳐 음. 드리고 하고요. "나는 이거 더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고급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파링을 막 시작하게 되죠. 아. 네. 멋집니다. 그러면 스파링도 저희 스포츠 주짓수랑 같이 뭐 점수제라든지 그런 걸
적용하는 아. 거죠. 이 점은 좀 달라요. 아. 왜냐하면 이제 엘리어 그레이스의 철학이 만약에 내가 더 작고 약한 사람이고 스파링을 했는데 비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방어를 그만큼 잘하셨고 네. 중요시했고 그래서 탭이 안 나오면 그냥 무승부예요. 무조건 무승부. 음. 내용이 어땠든 doesn't matter. 어. 그리고 시간을 조금 그래서 포지션 점수를 아예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 아무도 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요. 네. 2 점인지 4 점인지 3 점인지 정확히 저도 잘 음. 모르고 주짓수 컴피티션 시합에 나갈 수가 없겠네요. 점수제라든지 이런 걸 아예 이걸 안 하기 어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네. 점수제나 이제 시간도 저희는 그냥 스파링이라는 거는 약간 좀 마라톤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냥 랜덤해요. 어느 날은 7 분, 어. 어느 날은 10 분, 어느 어. 날은 maybe 15분 이렇게 해 봅시다. 네. 아니면 한 파트너는 그냥 30분 해 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음. 더 약하면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카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시합 나간다고 하고 한다면 막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이렇게 뭐 공고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합에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 시합에 나간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 아. 스파링을 쪼금 더 잡아 드리거나 제가 아는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 드리고 이제 시합에 나간다고 하시는 수련생들이 있었나요? 몇 명 있었어요. 네 몇 야. 명 있었고요. 어 It's okay. 그냥 일단 나가서 다치면 안 돼요. 그게 네. 제일 나쁘잖아요. 그래서 다치지만 말고 이겼거나 졌거나 상관없이 음. 재밌게만 했으면 아. 결과도 안 물어봐요. 네. 아. 뭐 주짓수는 흔히 뭐 "증명의 무술이다." 뭐 음. 그런 말이 있다고. 증명의 무술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시합에 나간다는 그런 의미랑 또 일맥상통한데. 근데 확실히 주짓수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이제 애초부터 이제 그레이시 가문이 이제 증명을 하기 맞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레이시 챌린지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뭐 저도 이제 히런 해너 얘기 듣고 이제 이게 삼촌들이 어떤 생각하면서 자라왔는지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하면서 음. 자라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대요. 아무도 인정 안 해 주고 네. 아무도 야 어 좀. 그냥 안 될 거라 얘기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와서 싸우자." 이런 방법밖에 없었대요. 야. 근데 이제 히론 해너의 생각은 그건 이제 삼촌, 아빠의 세대였고 이제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교육에 쪼끔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히론 해너 그레이시도 한 18, 19살 때까지는 시합을 엄청 많이 나갔었거든요. 아. 근데 멈춘 이유가 학생들이 다 따라 나가서 이제 따라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시합을 나갔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다 하겠다, 우리를 보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증명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1대1로 그냥 한 무술만 해서 무술끼리 붙으면 주짓수가 항상 이길 거라고 믿거든요. 아. all the time. 네. 네. 상대방이 이기는 이유는 주짓수를 쪼금 배웠기 때문인 것 같다고 아. 생각하는데 기존에 그 스포츠 주짓수를 수련하시는 관장님들이 막 블랙벨트든 뭐 이렇게 유색벨트든 그레이시 주짓수로 많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지부를 이렇게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를 시작하는 건지. 우리가 "주짓수 시장 안에 있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주짓수 시장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도와주는 시장에서 우리는 주짓수를 그냥 굉장히 잘하는 것뿐이다. 음. 그래서 "주짓수로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큰 공통점은 이제 그 지도자들은 그 좀 이렇게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제 일반 뭐 성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요. 요즘 그 노기 주짓수가 열풍인데 그 네네. 그레이시 주짓수도 노기랑 이렇게 병행하죠? 네 그럼요. 매주 어. 3회. 네. 아 그러면 이제 레글락 같은 것도 하고 서미션 그럼요. 네. 방어도 하고. 네네네. 아 참 멋집니다. 혹시 뭐 BJJ 파나틱스라든지 그런 강좌 네. 같은 건 안 사시죠? 그것도 어 보세요. 네 봅니다. 네. 이야. 왜냐면 제가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 네. 제 스타일은 레글락을 좀 피하는 스타일인데요. 왜냐면 음. 하면 또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지만 또 방어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보긴 해요. 특히 뭐 좀 이렇게 뭐 신규 트렌드 같은 거는 네. 뭐 어. 베린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실제로 배워보지 못했던 기술들은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음. 그럼 관장님의 그 최근의 어떤 관심사는 어떤 기술입니까? 뭐 롤링이라든지 뭐 음 기술이라든지. 가드 패스 방어나 가드 패스에 쪼끔 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아 네. 최근에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수련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요즘에 관심도 많고요. 주짓수를 좋아하지만 이상하게도 MMA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음 안 가거든요. 네네. 근데 관장님이 MMA 이런 것도 잘 보시죠? 전 솔직히 경기라고 하면 MMA를 더 보는 편이에요, 주짓수보다. 아 주짓수 경기는 주짓수 대 주짓수이고요. 맞아요. 그렇다 아 보면 타격이 없기 때문에 쪼끔 이렇게 실전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MMA는 제가 뭐 즐겨서 보는 것보다 이제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이제 프로 선수들이 몇 명 음. 있고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수료한 한 분이 또 계시고요. 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분 때문에 어 어 MMA를 분석하고 이제 제가 또 네. 이제 뭐 트레이닝 캠프 들어가면 주짓수 코치로서 이제 뭐를 강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기여거든요. 이제 음. MMA 프로 선수 네. 어 특히 이분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모르면 진짜 뭐 정말 심하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많이 이제 MMA를 챙겨 보죠. 아.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구독자 모으는 데는 아무래도 이 타격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 이슈가 많이 되지 않나 네네네.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관장님 예전에 그 주짓수 하시는 분 중에 김은수 선수라고 네네. 한 번 또 슈퍼파이터 한 걸로 제가 네네. 최근에 이제 그 구독자 질문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음 저는 또 음 그런 국내 이벤트성 경기는 제가 사실 관심이 없어 가지고 네. 몰랐는데 이제 뭐 논란 아닌 논란이 또 네네네. 되셨다고. 물론 이 과거 얘기지만 네네. 이제 뭐 인간적으로서 이제 순간 좀 흥분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뭐 전에도 그랬고 이게 regret 후회가 많거든요. 음. 후회가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해널 그레이시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널 그레이시가 또 영상으로 세컨드를 봐 줬어요. 아. 네. 그래서 해널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반응했고 근데 음. 해너가 참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과해."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생각하지 마라. "Just move 아. forward. 너 할 거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좀 공식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네.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는 뒤돌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 아 네. 괜히 제가 또 지난 일을 갖다가 아니요, 꺼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네. 아니 그런 그 지금 제가 또 그 관장님이 이제 미국인이라고 하니까 하는 네. 얘기지만 좀 문화적인 그런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도 외국인들이랑 또 이렇게 한번 스파링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좀 안 풀릴 때 이 퍽이라는 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때 약간 제가 기분 나빠하면 이거는 좀 그분들은 좀 추임새더라고요. 막 저희가 이제 하는 것처럼 "아씨"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막 그런 것처럼
퍽 하는데 인제 저희는 처음에 약간 '어 이거 지금 욕한 거 아니냐.'면서 이 문제를 크게 삼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그런 게 아니라면서. 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추임새죠. 그쵸. 뭐 흔히 많이 쓰죠. 네네. 예. 아 그래서 근데 그게 절대 이제 그 음 심각하고 무게 있게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자기들은 그런 게 좀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시합 당시에 뭐 했던 말 뭐 행동들은 사실 저는 이렇게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좀 too 흥분 much 제가 너무 too much를 했고요. 음. 뭔가 김문수 선수가 쪼금 더 빡세게 공격을 해 주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단 경기 자체가 이제 제가 뭐를 증명하고 싶은 거보다 네. 최대한 크고 그냥 음. 미스매치를 좀 바랐거든요. 최대한 야. 크고 네. 좀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네네. '저 박준성 관장 아. 정말 불쌍하다.' 막 이런 그림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공격당해도 뭐 '30분 방어하고 살아남는 거는 문제없다. 아. 아무리 그 체격 차이가 나도.' 음. 그레이스 주이스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도자 과정을 하려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아 그레이시 주이스는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 네. 일단은 과정이 길고 네. 어렵습니다. 아. 어렵고요. 일단은 베이직 컴배티브 과정을 배우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시험을 미국 본사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과하면 이제 지도 과정이 굉장히 어 내용이 많거든요. 음.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학생이 이런 실수할 때 이렇게 고쳐 주는 거고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때 이렇게 소개를 해 주는 거고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거든요. 그걸 공부하고 영상으로 가르치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제출을. 야. 거기서 통과하면 이제 미국 본사에서 "오케이. 직접 와서 2박 3일 시험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라이브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네. 공식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어이구. 1년 동안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일단 센터를 열고 운영을 하고 가르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면 본사에서 거기서 "오케이. 이제 공식 센터다."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뭐 '아 이 사람은 어떤 분이지? 뭐 진짜 믿을 수 있나 없나?' 이런 음. 고민을 안 한 이유가 여기까지 왔으면 your family 이거 이야. 네. 거의 그 스파르타 와 아니 그레이시 주이수가 진짜 와 엄청 까다롭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그 앞에서 수업하는 것도 영어로 수업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가서 이제 옆에서 통역, 해 번역 주시고 네네. 그 영어를 못하시는 지도자분도 계시죠? 대부분. 아. 음 이제 한국의 그런 그레이시 어떤 센터들을 항상 다 책임지고 중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 박준호 관장님 이제 주짓수 라이프에 있어서 혹시 목표가 또 있으십니까? 이제 해너 그레이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주짓수 관장을 하다 보면 주짓수를 잘하다 보면 이제 회원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음. '주짓수를 잘하는 만큼 다른 것들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뭐 이제 뭐 회계 관리 뭐 네. 이제 가족 뭐 친구 관계 뭐 이렇게 다이어트 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 모든 걸 블랙벨트처럼 한다고 착각을 해서 어 인생의 한 10 black belts이라고 생각 을 말하는데요. 뭐 이제 건강 뭐 관계 유지 뭐 파이낸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야의 블랙벨트가 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기는요. 근데 "시도 자체는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아. 해요. 그래서 뭐 건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피고 있으면 주짓수를 시작 자체를 안 한다는 거고 음. 근데 '내가 쪼끔씩 쪼금씩 줄이겠다.' 아니면 뭐 '병원 상담을 받겠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화이트 벨트는 맺잖아요. 근데 아. 거기서 이제 쪼끔 성장하면 블루 벨트.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조금 바꿔가고 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케이, 리스펙. 어, 음. 물론 건강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장님이 좀 주짓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주짓수의 목표는 이제 어, 한 60살 때까지는 그래도 한 80% 정도 스파링은 계속 하고 싶거든요. 아. 네.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뭐 허리를 많이 꺾거나 뭐 좀 유연성, 스피드에 좀 의존하는 기술을 쪼끔 덜하고 음. 스타일이 굉장히 좀 간단해졌어요. 네. 히론 해너도 스타일이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음. 단순해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게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레이시 주짓수 자체가 뭔가 인간의 삶에 어떤 헬프 목적의 네.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네네. 수련자분들께 한마디 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주짓수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일단 방어적인 이 호신 면에서는 최강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다 따라 할 수 있는 그 호신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싸울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특히 대련을 시작하면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자극받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게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극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근데 바깥에 나가서 솔직히 싸움보다 더 자극적인 그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면 뭐 주짓수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훨씬 더 calm하게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아. 그래서 주짓수는 평생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아. 멈추면 안 된다. 아. 관장님 참 정말 결은 다르지만 이 주짓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는 다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아 정말 멋지고 오늘 네. 귀한 시간 내 주셔 가지고 너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또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네. 좋은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네. 쉬십시오.